이걸 받고 이혼해. 넌 우리 아들과 안 어울려. 상민은 곧 500억 상속받을 거야. 안 돼요, 어머님. 제발요. 전 이혼 못합니다. 전 아드님을 사랑합니다. 안 돼. 이혼해. 네 신분이 우리 아들을 망칠 거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재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5억 원을 던지며 이혼을 강요했습니다. 3년 동안 착하게, 성실하게 살아온 며느리였어요. 명절 때마다 새벽부터 일어나 음식을 준비했고, 시댁 어른들 병원 모시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죠. 자기 커피숍을 운영하면서도 가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던 며느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시어머니가 불렀어요. 그리고 5억 원짜리 수표와 이혼 서류를 내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넌 우리 집안격에 맞지 않아. 이걸 받고 당장 이혼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5억이면 적지 않은 돈이잖아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에 충분한 금액이죠. 하지만 며느리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사랑합니다. 돈 때문에 결혼한 게 아니에요. 저는 상민 씨를 사랑합니다. 저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한 치밀한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가족회의에서 공개 모욕을 주고 며느리의 커피숍을 영업정지시켰으며 심지어 남편마저 며느리를 의심하게 만들었죠. 모든 것을 잃은 며느리. 과연 이 절망적인 상황을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그리고 반전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의 진짜 배우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사람이 아니었어요. 끝까지 보시면 정말 깊은 감동을 받으실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 먼저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이런 감동 스토리 매주 올라오니까 놓치지 마세요. 서울 외곽의 작은 커피숍, 아침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은은하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이수진이 하루하루 땀 흘리며 일궈낸 소중한 공간이었죠. 수진은 새벽 5시부터 일어나 매장 구석구석을 정성스럽게 닦아냈습니다. 빗자루를 들고 바닥을 쓸고 테이블 하나하나를 깨끗이 닦으며 오늘 하루도 손님들을 맞이할 준비를 했어요. 문을 열고 환기를 시키는데 문틈으로 동네 아줌마들의 목소리가 흘러들어왔습니다. 저기 사장님 남편이 재벌 집안이래요. 그래요? 권 그룹 아들이라던데요? 근데 왜 저렇게 혼자 고생만 하고 사는 거예요? 시댁에서 도와주지도 않나 봐요. 수지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재벌 며느리라는 타이틀이 무색하게 수진의 일상은 평범한 자영업자와 다를 바 없었으니까요. 아니, 어쩌면 더 힘들었는지도 몰라요. 시댁에서는 수진을 그저 커피숍이나 하는 여자 정도로만 여겼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이 때로는 가슴을 저며왔지만 수진은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어요. 커피 머신을 점검하며 수진은 지난 3년을 돌아봤습니다. 상민과 결혼했을 때만 해도 희망에 가득 차 있었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거라 믿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시어머니 권말자는 첫 만남부터 수진을 차갑게 대했고 결혼식 날에도 제대로 된 축하 한마디 없이 냉랭한 표정으로 일관했죠. 우리 집안격에 맞지 않는 여자야. 시어머니가 친척들에게 했던 그 말을 수진은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가슴 깊이 박힌 가시처럼 아팠죠. 그 시각 압구정의 화려한 저택에서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어요. 권 회장 댁 거실은 고급스러운 가구들로 가득했고 대리석 바닥은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시어머니 권말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지인들과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찻잔을 든 손에는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죠. 말자 여사님, 오늘도 며느리 얘기 때문에 화병 나신대요. 아이고, 저 집안에 저런 여자가 들어와서 얼마나 속을 태웠겠어요. 평범한 집안 출신이라면서요? 그것도 모자라 커피숍이나 하고 있다니. 권그룹 며느리가 커피나 타는 게 말이 됩니까?
말자는 찻잔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냉혹하게 말했습니다. 저 여자는 우리 집안을 망칠 재앙이에요. 상민이 앞으로 100억대 상속을 받아야 하는데 저런 배경의 여자가 옆에 있으면 집안 구도가 흔들립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건가요? 곧 정리할 겁니다. 이미 계획은 다 세워뒀어요. 말자의 눈빛에는 차가운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그녀는 며느리 수진을 단순히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정도로 여기는 게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제거해야 할 위협으로 보고 있었던 거죠. 말자에게 수진은 아들의 상속을 방해하는 장애물이었고 가문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존재였습니다. 사실 제가 흥신소를 통해 조사를 좀 해봤어요. 말자는 서류 봉투를 꺼내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수진의 과거 기록들이 빼곡히 담겨 있었어요. 아버지는 10년 전 사업 실패로 사망, 어머니는 식당 일로 생계 유지, 본인은 장학금으로 겨우 대학 졸업. 이런 집안 배경으로 우리 권가의 며느리가 됐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인들은 고개를 저으며 맞장구를 쳤고 말자는 더욱 확신에 찬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지는 그날도 평소처럼 손님들을 맞이하며 커피를 내렸어요. 따뜻한 미소로 손님들과 인사를 나누고 정성스럽게 만든 라떼 위에 예쁜 라떼 아트를 그려냈죠. 단골 손님 한 분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커피 맛도 좋지만 사장님 미소가 이 가게의 최고 매력이에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수지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시댁과의 관계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고 남편 상민조차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많았으니까요. 특히 최근 들어 상민은 회사 일로 바쁘다는 핑계로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오후 2시쯤 손님이 뜸해진 틈을 타 수지는 카운터에 앉아 잠시 숨을 돌렸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시어머님이라는 글자가 떠올랐죠. 수지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어머님. 수진 씨. 말자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내일 점심 12시에 집으로 오세요. 할 얘기가 있어요. 혼자 오세요. 상민이는 부르지 마시고요. 네. 무슨 일이신지 오면 알게 될 겁니다. 늦지 마세요. 딸깍. 말자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수지는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냉기가 등골을 타고 올라왔죠. 무슨 일인지 물어볼 틈도 주지 않고 끊어버린 것도 불길했고 혼자 오라는 말도 심상치 않았습니다. 알바생 서준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사장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여요. 응, 괜찮아. 잠깐 전화 때문에 그래. 수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지만 마음은 계속 불안했습니다. 저녁 무렵 상민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고 나중에 온 문자는 간단했어요. 회의 중. 늦게 들어갈게. 수지는 그날 밤 혼자 집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의 차가운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고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다는 불안감이 밤새 수진을 괴롭혔죠. 새벽 2시쯤 상민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수진은 잠든 척하며 눈을 감고 있었어요. 상민은 조용히 침대에 누워 곧 잠들었지만 수진은 눈을 뜨고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내일 대체 무슨 일이 생기는 걸까? 수진의 작은 속삭임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평화로운 일상 아래 이미 거대한 폭풍이 수진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던 거예요. 시어머니 권말자의 책상 위에는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고 그 안에는 이혼 동의서와 5억 원짜리 수표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수진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뀔 터였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아직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불안한 밤을 보내고 있었죠. 평범했던 며느리의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고 곧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시련이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다음 날 정오, 수지는 시댁 대문 앞에 섰습니다.
높고 육중한 철문은 마치 수진을 삼킬 듯 위압적으로 느껴졌어요.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심장은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죠. 수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들어오세요. 집사의 안내를 받아 거실로 들어서자 시어머니 권말자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그녀의 표정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죠. 앉으세요. 말자의 목소리에는 어떤 온기도 없었습니다. 수지는 떨리는 마음을 애써 진정시키며 맞은편 소파에 앉았어요. 말자는 잠시 수진을 쳐다보더니 서류 봉투를 앞으로 밀어냈습니다. 열어보세요. 수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이혼 동의서와 수표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수표에 적힌 금액을 본 순간 수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5억 원이었죠. 이게 뭔가요?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말자는 차를 한 모금 마신 후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이혼 서류예요. 그리고 위자료. 5억이면 새 인생 시작하기에 충분하지 않겠어요? 어머님, 대체 무슨 말씀을... 수진 씨, 말자는 찻잔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당신이 옆에 있으면 우리 아들은 죽어요. 예. 수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쳐다봤어요. 말자는 냉정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금 권그룹 내부에서는 후계 구도를 놓고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어요. 상민이는 그 중심에 서 있고요. 하지만 당신 같은 배경의 여자가 며느리로 앉아 있으면 집안 어른들과 이사진들이 상민이를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그건 너무 일방적인 판단 아닌가요? 일방적? 이건 현실이에요. 말자의 목소리는 더욱 차갑게 식었습니다. 상민이에게는 100억대 상속이 걸려 있어요. 그 모든 걸 지키기 위해서는 당신이 없어져야 합니다. 권그룹 주식 20%, 부동산, 현금. 당신이 있으면 상민이는 후계자 경쟁에서 밀려나고 그렇게 되면 우리 가족은 모두 위험해져요. 수지는 가슴이 답답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남편을 사랑합니다. 돈 때문에 결혼한 게 아니에요. 사랑? 말자는 비웃듯 웃었습니다. 사랑이라는 게 돈 앞에서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당신은 모르나 봐요.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버티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네요. 재벌 며느리라는 타이틀이 그렇게 좋습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수지는 목소리를 높였지만 말자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럼 증명해 보세요. 정말 상민이를 사랑한다면 그를 위해 떠나는 게 맞지 않겠어요? 당신이 있으면 상민이는 상속에서 배제되고 형제들과의 싸움에서 희생양이 될 겁니다. 그걸 원해요? 수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자의 말은 잔인했지만 어딘가 계산된 논리로 무장되어 있었어요. 수진을 몰아붙이기 위해 철저히 준비한 말들이었죠.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시간은 없어요. 말자는 단호하게 잘라 말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권그룹 이사회에서 상속자 최종 발표가 있어요. 그 전까지 당신이 이혼 서류에 서명해야 상민이가 후계자로 지명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때까지 서명하지 않는다면 말자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수진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당신이 상민이를 죽이는 겁니다. 그 말은 수진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말자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어요. 집사가 차를 불러줄 겁니다. 서류는 가져가서 잘 생각해 보세요. 현명한 선택을 하길 바라요. 말자는 그렇게 방을 나가버렸고 수지는 혼자 거실에 남겨졌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이혼 서류와 수표가 들려 있었어요. 5억 원이라는 거액이 적힌 종이는 너무도 가벼웠지만 그 무게감은 수진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집사가 조용히 다가와 말했어요. 부인, 차를 준비했습니다. 수진은 멍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지만 겨우 중심을 잡고 현관으로 걸어나갔어요. 대문을 나서는 순간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차 안에서 수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시어머니의 말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내가 있으면 상민이가 위험해진다고? 정말 그런 걸까? 수지는 남편 상민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역시나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어요. 여보, 급한 일이 있어요. 전화 좀 주세요.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죠. 수지는 커피숍으로 돌아와 문을 닫고 혼자 카운터에 앉았습니다. 서류를 펼쳐놓고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이혼 동의서에는 이미 상민의 이름 옆에 서명란이 마련되어 있었고 수진의 서명만 있으면 완성되는 구조였습니다. 정말 이게 답일까? 수진은 고개를 떨구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3년간 함께한 결혼 생활 힘들었지만 남편과 함께 버텨온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차가운 눈빛과 단호한 목소리는 수진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늦게 상민이 집에 들어왔어요. 수진은 거실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죠. 왜 이렇게 늦게까지 앉아? 상민은 피곤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수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늘 어머님 댁에 다녀왔어요. 응? 무슨 일로? 상민 씨, 우리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수진의 심각한 표정을 본 상민은 옆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차마 입을 열 수 없었어요. 이혼 서류 얘기를 꺼내는 순간 모든 게 돌이킬 수 없게 될 것 같았으니까요. 아니야. 내일 얘기할게. 피곤해 보여. 그래. 그럼 먼저 들어가서 쉬어. 상민은 침실로 들어갔고 수지는 다시 혼자 남겨졌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바라보며 수지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어요. 이제 시작일 뿐인데 이미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잠깐, 여러분, 지금까지 시어머니가 모든 걸 주도했다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말입니다. 반전이 있어요. 모든 걸 조종한 진짜 범인이 따로 있었습니다. 이혼 서류 위조, 커피숍 영업정지 조작, CCTV 조작.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실행한 사람은 시어머니가 아니었어요. 대체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왜 이런 끔찍한 짓을 했을까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지금 누르세요. 이 반전 놓치면 후회합니다. 계속해서 보시죠. 사흘 후 권그룹 본사 회의실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대리석 테이블을 중심으로 가족들과 주요 임원들이 자리를 잡았어요. 오늘은 차기 후계자 선정을 위한 중요한 회의가 열리는 날이었죠. 수지는 가족 일원으로서 회의실 한쪽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상민은 정장을 단정히 차려입고 아버지 옆자리에 앉았어요. 그의 표정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상민의 형 상우도 맞은편에 앉아 날카로운 눈빛으로 동생을 쳐다보고 있었죠. 형제간에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이미 시작된 것 같았어요. 권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권 그룹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차기 후계자를 최종 결정하기 전에 각 후보자의 자격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시어머니 권말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계획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회장님, 그 전에 제가 먼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상속자로 상민이를 내정하는 것에는 저도 찬성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회의실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말자에게 쏠렸습니다. 수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죠.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말자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며느리 수진 씨가 스스로 이혼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상민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말자는 침착하게 말을 계속했어요. 상민이가 후계자가 되려면 집안의 모든 어른들과 이사진들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며느리의 배경은 솔직히 말해서 우리 집안 격에 맞지 않습니다. 수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그건 너무 일방적인 판단 아닙니까? 말자가 수진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부딪혔습니다. 일방적? 수진 씨, 당신 아버지가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아 돌아가셨죠? 어머니는 지금도 남의 식당에서 설거지로 생계를 이어가고 계시고요. 이게 사실 아닙니까? 회의실이 숨막히게 조용해졌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게 제 가족과 무슨 상관입니까? 상관 있죠. 당신은 장학금으로 겨우 대학을 졸업했고 졸업 후에도 변변한 직장 하나 구하지 못해 커피숍 알바를 전전했습니다. 그러다 우리 상민이를 만난 거죠. 이게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말자의 목소리는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수지는 입술을 깨물며 대답했어요.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배경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정직하게 일하시며 저를 키우셨고 저도 제 힘으로 살아왔습니다. 정직하게? 말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렇게 정직하게 사신 분이 왜 딸을 재벌가에 시집 보내려 했을까요?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아니었습니까? 어머님,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말자는 멈추지 않았어요. 수진 씨, 당신이 상민이와 처음 만난 게 우연이었습니까? 상민이가 권그룹 아들이라는 걸 모르고 만났다고 하셨죠? 하지만 제가 조사한 바로는 당신이 일하던 카페가 우리 회사 임원들이 자주 가던 곳이더군요. 그리고 당신은 그곳에서 일부러 상민이에게 접근했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수진이 소리쳤지만 회의실의 시선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말자가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여기 당신이 그 카페에서 일하던 동료의 증언이 있습니다. 당신이 저 손님 권그룹 아들이래. 잘 보이면 인생 역전이겠다라고 말했다는 증언이요.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누가 그런 거짓말을. 거짓말? 말자의 목소리가 한층 높아졌습니다. 그럼 결혼 직후 당신이 시댁에 왜 큰돈을 요구했죠? 커피숍 창업 자금으로 2억을 달라고 했잖습니까? 그것도 결혼한 지 한 달 만에요. 이게 사랑 때문에 결혼한 사람이 할 행동입니까? 수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건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정말 꿈을 이루고 싶어서였고 시댁에서 먼저 무엇이 필요하냐고 물어봐서 조심스럽게 말한 것이었죠. 그건 어머님께서 먼저 필요한 게 있냐고 물어보셔서 물어봤으니까 2억을 달라고 했다고요? 말자가 비웃었습니다. 보통 며느리라면 필요한 것 없습니다라고 하는 게 예의 아닙니까? 하지만 당신은 달랐죠. 기다렸다는 듯이 정확한 금액까지 말했습니다. 2억이요. 상민이 끼어들었어요. 엄마, 그건 내가 수진이한테 가게 하나 차려주고 싶어서 엄마한테 부탁한 거였어. 상민아, 넌 조용히 해. 말자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수진을 쳐다봤어요. 수진 씨, 솔직히 말해보세요. 당신은 상민이가 평범한 직장인이었어도 결혼했을까요? 만약 상민이가 권그룹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었다면 당신은 그를 선택했겠습니까? 수지는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대답하기가 두려웠어요. 처음 상민을 만났을 때 그가 재벌가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마음 한구석에서 설렘을 느꼈던 게 사실이었으니까요. 물론 나중에는 진심으로 상민을 사랑하게 됐지만 처음부터 순수했냐고 묻는다면 수지는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말자는 수진의 침묵을 답으로 받아들였어요. 보세요, 여러분. 대답도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우리 후계자의 배우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자는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며느리와 충분히 대화를 나눴고 며느리도 이미 이혼에 합의했습니다. 여기 서명된 서류도 있습니다. 수진이 소리쳤어요. 저는 그런 서류에 서명한 적 없습니다. 여기 분명히 당신 도장이 찍혀 있는데요. 말자가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분명 수진의 도장이었어요. 이건 조작입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당신이 거짓말을 한다는 증거는 제게 있습니다. 며칠 전 당신과 비슷한 체형의 여자가 법률사무소를 방문해 이혼 상담을 받았어요. 말자는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CCTV 영상 속 여자는 수진과 흡사했어요. 수진은 눈물이 그렁그렁해졌지만 끝까지 버텼습니다. 어머님, 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제가 뭘 잘못했기에 이렇게까지. 말자가 수진에게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은 불과 한 발짝 거리에서 마주 섰어요. 이유요? 간단합니다. 말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습니다. 당신 같은 배경의 여자가 옆에 있으면 우리 상민이는 절대 후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사진들이 집안 어른들이 인정하지 않아요. 당신은 상민이의 발목을 잡는 짐일 뿐입니다. 진짜 사랑한다면, 여보. 수진이 다가가려 하자 상민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수진아, 우리 잠시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상민의 목소리는 심각했습니다. 수진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무슨 얘기? 상민은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계속 전화를 해. 당신이 회의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집안을 망신시켰다고. 여보, 나는 거짓말 안 했어요. 정말이에요. 나도 알아. 하지만 상민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엄마가 이걸 나한테 보냈어. 당신 과거 조사 자료래. 수진은 손이 떨렸지만 서류를 받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수진의 집안 배경, 학창 시절, 아르바이트 경력 등이 상세히 적혀 있었어요. 심지어 수진의 어머니가 빚 독촉을 받았던 기록까지 포함되어 있었죠. 이게 대체, 수진아,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줘. 나와 처음 만났을 때 내가 권그룹 아들이라는 거 정말 몰랐어? 그 질문은 수진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여보, 그건 솔직히 말해줘. 제발. 수진은 눈물이 그렁그렁해졌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어요. 처음에는 알았어요. 카페 동료가 말해줬어요. 저 손님이 권그룹 아들이라고. 그래서 처음엔 설렜던 게 사실이에요. 상민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여보, 수진이 다급하게 말을 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랬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진심으로 사랑하게 됐어요. 당신의 따뜻함, 착한 마음, 그런 것들 때문에 사랑하게 된 거예요. 돈 때문이 아니에요. 그럼 2억은? 결혼하자마자 요구한 그 돈은? 그건 어머님께서 필요한 게 있냐고 물어보셔서. 솔직히 말해, 수진아. 당신은 우리 집 돈이 필요했던 거 아니야? 그 말에 수진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상민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어요. 상민 씨, 나는 미안해, 수진아. 나도 많이 혼란스러워. 엄마 말이 맞는 건지, 당신 말이 맞는 건지. 지금은 잘 모르겠어. 상민은 침실로 들어가 가방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은 황급히 따라 들어갔어요.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잠시만. 떨어져 지내자. 나도 생각 좀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 안 돼요. 지금 떠나면 안 돼요. 수진이 상민의 팔을 붙잡았지만 상민은 조용히 수진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계속 당신이 나를 배신했다고 얘기해. 증거도 있다고 하고. 지금은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 여보, 제발. 혼자 있고 싶어. 며칠만 시간을 줘. 상민은 가방을 들고 문을 나섰습니다. 수진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수진은 그 자리에서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가게도 남편도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날 밤 수진은 텅 빈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냈습니다. 휴대폰을 보니 어머니한테서 온 문자가 있었어요. 딸아, 잘 지내니? 요즘 연락이 없어서 걱정된다. 수진은 답장을 쓰려다 멈췄습니다. 어머니한테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어머니는 수진의 결혼을 누구보다 기뻐하셨고 사위를 자랑스러워 하셨죠. 그런 어머니한테 지금의 상황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수진의 세계는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만든 함정은 완벽했고 수지는 그 안에서 빠져나올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잠깐 댓글로 참여해주세요. 만약 여러분이 이 며느리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1번 5억을 받고 새 인생을 시작한다. 2번 돈을 거절하고 사랑을 지킨다. 댓글로 1번 또는 2번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며느리가 얼마나 억울했을지, 어떤 마음이었을지, 여러분의 생각도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요.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자, 이제 클라이맥스로 가볼까요? 남편이 떠난 지 사흘째 되는 날, 수지는 폐업 명령이 내려진 커피숍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불이 꺼진 매장은 을씨년스럽게 느껴졌어요. 한때 손님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이곳이 이제는 텅 빈 무덤처럼 조용했죠. 수지는 카운터에 앉아 지난 3년을 떠올렸습니다. 결혼 직후 시어머니의 차가운 시선 속에서도 수지는 좋은 며느리가 되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명절 때마다 새벽부터 일어나 음식을 준비했고 시댁 어른들의 심부름도 마다하지 않았죠. 시어머니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으면 가장 먼저 달려갔고 필요한 게 없는지 세심하게 챙겼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시어머니의 마음은 열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차가워졌죠. 수진이 무엇을 해도 흠을 잡았고 늘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인정받을 거라고 믿었는데 수지는 쓸쓸하게 웃으며 커피 머신을 쓰다듬었습니다. 이 커피숍은 수진의 전부였어요. 시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죠.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가게를 열고 밤늦게까지 청소하며 손님 한 분 한 분을 정성껏 대했습니다. 단골 손님들은 수진을 좋아했어요. 항상 밝은 미소로 맞이하고 이름을 기억해주고 취향을 챙겨주는 수진이었으니까요. 어떤 할머니는 사장님 커피 마시면 마음이 따뜻해진다고 말씀하셨고 직장인 손님들은 여기 오면 하루가 견딜만해진다며 웃었습니다. 수지는 욕심을 부리지 않았어요. 가게를 확장하거나 체인점을 내자는 남편의 제안도 거절했죠. 그저 이 작은 공간에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하면서 가족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힘든 일을 겪을 때는 밤늦게까지 기다렸다가 따뜻한 식사를 차려주었고 시댁 행사가 있을 때는 가게 문을 일찍 닫고 달려갔어요. 나는 뭘 잘못한 걸까?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었어요. 가게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문을 닫았고 남편은 수진을 믿지 못하고 떠났으며 시어머니는 수진을 집안에서 쫓아내려 하고 있었죠. 나는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었을 뿐인데 수진은 테이블 위에 엎드려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서름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시어머니의 차가운 말들, 집안 어른들의 무시하는 시선, 남편의 의심 어린 눈빛, 모든 게 수진을 짓눌렀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수진은 빨갛게 부은 눈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모두 자신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죠. 평범하고 당연하게. 하지만 수진에게는 그런 평범한 일상조차 허락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수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어요. 수진은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응, 엄마. 딸아, 목소리가 왜 그래? 울었니? 아니야, 감기 기운이 좀 있어서. 거짓말. 엄마가 너 낳아서 키웠는데 모르겠니? 무슨 일 있어? 수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목소리를 듣자 그동안 쌓였던 감정이 무너져 내렸어요. 엄마, 나 너무 힘들어. 딸아,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 있었어? 수지는 울먹이며 그동안의 일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이혼 요구, 회의에서의 모욕, 가게의 영업정지, 남편이 떠난 일까지 모든 것을요. 전화 너머로 어머니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딸아,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너를 제대로 된 집안으로 시집 보내지 못해서. 엄마 잘못 아니야. 나는 그냥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그래, 알아. 우리 딸이 얼마나 착하고 성실한지 엄마가 제일 잘 알지. 딸아, 그 집안 사람들이 눈이 멀었구나. 우리 딸 같은 며느리를 몰라보다니. 어머니의 위로가 오히려 수진을 더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수진은 전화를 끊고 다시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렇게 한참을 울고 난 후 수진은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보았어요. 거울 속에는 눈이 퉁퉁 부은 지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뭔가 다른 것이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했지.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주먹을 쥐었습니다. 분노가 천천히 가슴속에서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동안은 참았습니다. 순종적인 며느리로 살려고 애썼죠. 시어머니의 모욕도 집안의 무시도 모두 참고 견뎠습니다. 언젠가는 인정받을 거라고 사랑받을 거라고 믿으며 버텼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수지는 깨달았어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어떤 사람들은 절대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걸요. 오히려 착한 걸 약점으로 보고 더 짓밟으려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야. 수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3년 동안 쌓아온 것들을 이렇게 쉽게 무너뜨리게 둘 수는 없었어요. 수진에게도 자존심이 있었고 지켜야 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수진은 알바생 서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준아, 내가 저장했다던 CCTV 영상 아직 있지? 네, 사장님. 제 컴퓨터에 백업해뒀어요. 내일 그거 가져올 수 있어? 나한테 필요할 것 같아. 물론이죠. 근데 사장님,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응, 괜찮아. 이제부터는 괜찮을 거야. 수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어둠이 서울을 뒤덮기 시작했지만 수진의 마음속에는 작은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수진은 방어만 했습니다. 공격받으면 피하고 모욕당하면 참았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수진도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순 없었어요. 시어머님, 저도 만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수진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억울하게 당한 모든 것들, 부당하게 빼앗긴 모든 것들, 이제는 되찾을 차례였습니다. 수진은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펜을 들고 차근차근 적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있었던 일들, 증거가 될 만한 것들, 시어머니의 조작 정황들, 모든 걸 정리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수지는 멈추지 않았어요. 3년 동안 쌓인 억울함과 분노가 펜 끝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더 이상 약한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이제 수지는 자신을 지킬 준비가 된 전사였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그 달빛 아래서 수지는 조용히 다짐했어요. 꼭 진실을 밝혀낼 거야. 그리고 내가 얼마나 억울했는지 세상에 보여줄 거야. 다음 날 아침 수지는 서준을 만나 CCTV 영상을 받았습니다. USB에 담긴 그 작은 파일이 수진의 유일한 무기였어요. 집으로 돌아와 영상을 재생하자 화면에는 며칠 전 새벽에 커피숍 뒷골목이 나타났습니다. 고급 외제차 한 대가 멈춰섰고 정장을 입은 여자가 내렸어요. 모자를 깊이 눌렀었지만 차에서 내릴 때 잠깐 얼굴이 보였습니다. 수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이건 시어머니가 아니잖아. 화면 속 여자는 말자가 아니었습니다. 신우이 박지혜였어요. 상민의 누나이자 권그룹 이사로 있는 여자였죠. 지혜는 주변을 살피더니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 쓰레기통 옆에 내려놓고 재빨리 차를 타고 사라졌습니다. 수지는 영상을 멈추고 다시 재생했어요. 확실했습니다. 신우이였어요. 수지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왜 신우이가? 대체 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모든 걸 주도한 줄 알았는데 뒤에 신우이가 있었던 거예요. 수지는 영상을 USB에 다시 저장하고 노트북을 덮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똑똑똑.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수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누구일까요? 남편일까? 아니면 또 누군가의 공격일까?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밖에는 예상치 못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회장님, 권 회장이었습니다. 평소에 위험 있는 정장이 아닌 편안한 캐주얼 차림이었고 운전기사도 없이 혼자 왔어요.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들어가도 되겠나? 네네. 어서 들어오세요. 수지는 황급히 문을 열어드렸습니다. 평생 시아버지와 단둘이 마주한 적이 거의 없었기에 긴장이 됐어요. 회장은 거실 소파에 앉더니 한참을 말없이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수진 씨, 네, 회장님. 내가 자네한테 사과해야 할 것 같네. 수진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권그룹 회장이 그 위험 있는 시아버지가 며느리한테 사과를 한다니요. 회장님, 무슨 말씀을? 내가 너무 늦게 알아챘어. 자네가 이 집안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회장은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며칠 전부터 개인적으로 조사를 시작했네. 말자가 자네한테 이혼하라고 한 것, 회의에서 자네를 모욕한 것,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 회장은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그래서 알아냈지. 이 모든 게 내 딸 지혜가 꾸민 일이라는 걸. 신우이가요? 그래. 지혜는 어릴 때부터 욕심이 많았어. 권그룹을 자기가 물려받고 싶어 했지. 하지만 내가 상민이를 후계자로 점찍었다는 걸 알고 나서부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됐네. 회장은 한 장의 통화 기록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봐. 지혜가 흥신소한테 수십 통의 전화를 했어. 자네 과거를 캐라고, 약점을 찾으라고 지시했지. 그리고 이건 또 다른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지혜가 말자를 만난 기록이야. 일주일에 서너 번씩 만나서 계속 속삭였어. 며느리 때문에 상민이가 위험하다고, 집안이 망한다고, 빨리 며느리를 내보내야 한다고. 수지는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 속에는 신우이와 시어머니가 카페에서 만난 사진들, 통화 기록들이 가득했어요. 시어머님은 그걸 믿으신 거군요. 말자는 아들이 걱정돼서 그랬던 거야. 하지만 실제로는 지혜가 말자를 이용한 거지. 말자를 앞세워서 자네를 공격하고 자기는 뒤에 숨어 있었어. 회장은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더 충격적이네. 지혜의 계좌 이체 내역이야. 수진이 서류를 보자 숨이 막혔습니다. 보건소 담당 공무원한테 500만 원, 법률사무소 직원한테 300만 원, 자네 커피숍 전 직원한테 200만 원. 모두 뇌물이었어요. 이 사람들한테 돈을 주고 거짓 증언을 시킨 거야. 커피숍 위생이 불량하다고, 자네가 이혼 상담을 받았다고. 이럴 수가.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허탈함 때문이었어요. 한 가족이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다른 가족을 무너뜨리려 했다니요. 회장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따뜻했어요. 수진 씨, 미안하네. 정말 미안해. 내가 자식 교육을 잘못했어. 사람 됨됨이보다 성공만 가르쳤고 욕심만 키웠지. 그 결과가 이거야.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지는 처음으로 시아버지의 인간적인 모습을 봤어요. 회장님, 자네가 우리 집에 온 지 3년이 됐지. 나는 조용히 지켜봤네. 명절 때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음식 준비하던 거 나도 알고 있었어. 집사가 말해줬거든. 자네가 자기 손에 화상을 입으면서도 끝까지 전을 붙였다고. 수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시아버지가 그것까지 알고 있었다니요. 그리고 작년 겨울 내가 폐렴으로 입원했을 때 기억나나? 말자도 않았던 새벽 시간에 자네가 병원에 와서 간병을 도왔지. 간호사한테 물어봤어. 며느리가 밤새 옆에서 지켜줬다고. 그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아니야, 당연하지 않아.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시아버지 병간호를 며느리가 하나? 더군다나 시댁에서 인정도 안 해주는데 말이야. 자네는 정말 착한 사람이야.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상민이 말일세. 작년에 회사에서 큰 실수를 해서 자책하며 술만 마시던 때 있었잖나. 그때 자네가 어떻게 했는지 아나? 상민이가 나한테 말했어. 수진이가 매일 밤 술 취한 자기를 씻기고 따뜻한 물로 속을 풀어주고 새벽까지 곁에서 토닥여줬다고. 그래서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다고. 회장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런 며느리를 내가, 우리 집안이 이렇게 대했어. 미안하네, 정말 미안해. 수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노력들을 시아버지는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회장님, 저는 그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수진의 어깨를 다독였어요. 울어도 돼. 많이 참았을 테니까. 많이 힘들었지? 네.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수진은 시아버지 앞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3년간 참았던 모든 서름이 쏟아져 나왔어요. 회장은 조용히 수진의 등을 두드려주며 기다려줬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후 수진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회장이 말했어요. 사흘 후 최종 상속 발표 회의가 있네. 온 가족과 이사진이 모두 모이는 자리지. 그때 모든 진실을 밝히게. 자네도 오게나. 하지만 시어머님은 저를 더 미워하시지 않을까요?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자도 알아야 해. 자기가 누구한테 이용당했는지 진짜 적이 누군지 말일세. 그리고 회장은 수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내가 자네 편이야. 이제 자네는 혼자가 아니야. 착하게 살아온 보람이 있어야지. 하늘이 자네를 버리지 않았네. 그 말에 수진은 다시 눈물이 쏟아질 뻔했습니다. 평생 누군가의 편이 되어준 적은 많았지만 누군가가 자신의 편이 되어준 건 처음이었어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이 떠나고 수진은 그가 남긴 서류들을 펼쳐봤습니다. 신우이의 모든 범죄 증거가 여기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수진에게는 이제 강력한 후원자가 생긴 겁니다. 착하게 살아온 보람이 있구나. 수진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사흘 후면 모든 것이 밝혀질 거예요. 진실이 승리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사흘 후 권그룹 본사 최상층 대회의실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온 가족과 주요 이사진, 법률 고문까지 모두 모인 자리였어요. 상속자 최종 발표를 앞둔 중요한 회의였죠. 수진은 회의실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손에는 USB와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수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끝을 보는 거야. 문을 열고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수진에게 쏠렸습니다. 시어머니 말자는 놀란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수진 씨, 여긴 내가 올 자리가 아니야. 어머님, 잠깐만 들어주세요.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권 회장이 손을 들어 말자를 제지했어요. 앉게 말자. 오늘은 며느리 얘기를 들어야 해. 회장님, 대체 무슨... 앉으라고 했네. 회장의 목소리에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말자는 어쩔 수 없이 자리에 앉았어요. 상민은 수진을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고 신우이 지혜는 차갑게 입꼬리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회의 테이블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USB를 꺼내 프로젝터에 연결했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기 온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무슨 진실? 당신이 우리 집안을 속였다는 진실 말이야? 신우이 지혜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아닙니다. 누군가 저를 모함하고 이 집안을 교묘하게 조종했다는 진실입니다. 수진은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크린에 CCTV 영상이 재생됐어요. 새벽의 커피숍 뒷골목, 고급 외제차가 멈춰서고
정장 입은 여자가 내리는 장면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이건 며칠 전 제 커피숍 뒤편에서 찍힌 영상입니다. 화면 속 여자가 모자를 벗는 순간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지혜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거든요. 저건 내가 아니야. 지혜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어요. 아직 끝이 아닙니다. 이분은 유통기한 지난 식자재를 제 가게 뒤편에 몰래 갖다 놓으셨어요. 그리고 다음날 보건소에 익명신고가 들어갔죠. 수지는 또 다른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건 지혜 이사님의 계좌 이체 내역입니다. 보건소 담당 공무원한테 500만 원, 법률사무소 직원한테 300만 원. 모두 저를 모함하기 위한 뇌물이었습니다. 거짓말이야. 그건 조작된 거야. 지혜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말자가 딸을 쳐다봤어요. 지혜야, 이게 정말이니? 엄마, 저 여자 말 믿지 마. 저 여자가 나를 모함하는 거야. 하지만 수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서류를 꺼냈어요. 그리고 이건 더 충격적입니다. 지혜 이사님이 어머님을 만난 기록입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씩 만나서 계속 속삭였죠. 며느리가 위험하다고, 빨리 내보내야 한다고. 스크린에는 지혜와 말자가 카페에서 만나는 사진들이 떠올랐습니다. 날짜와 시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말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혜야, 너 정말 이런 짓을 한 거니? 엄마 아니야. 나는 엄마 걱정돼서 만난 거야. 진짜로 저 여자가 오빠를 망칠 것 같아서. 거짓말. 수진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혜 이사님, 당신은 어머님을 이용했어요. 권그룹을 당신이 차지하고 싶어서, 상민 씨를 후계자 경쟁에서 밀어내고 싶어서 저를 희생양으로 삼은 거예요. 닥쳐. 내가 뭘 안다고. 지혜가 소리치며 테이블을 쳤습니다. 그 순간 권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지혜. 회장의 목소리는 낮고 차갑했습니다. 수진 씨 말이 사실이냐? 아빠, 나는 사실이냐고 물었다. 회장의 고함에 지혜는 움찔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지혜는 주먹을 쥔 채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래, 내가 했어. 다 내가 한 거야.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말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딸을 쳐다봤어요. 지혜야, 왜 그런 짓을, 왜긴 왜야? 지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분노도 타오르고 있었어요. 난 평생 이 회사를 위해 살았어. 대학도 경영학과 나오고 MBA도 따고 밤낮 없이 일했어. 근데 아빠는 뭐라고 했어? 여자라서 안 된대. 동생한테 물려줄 거래. 지혜야, 나도 권그룹 자식이야. 나도 이 회사 물려받을 자격 있어. 근데 왜 상민이만 특별 대우야? 상민이는 회사 일에 관심도 없잖아. 상민이 일어났습니다. 누나, 나는 한 번도 후계자 되고 싶다고 말한 적 없어. 아빠가 정한 거잖아. 그러니까 더 화가 나는 거야. 지혜가 소리쳤습니다. 원하지도 않는 내가 그 자리에 앉고 간절히 원하는 나는 밀려나. 그게 공평해? 그래서 나는 내가 후계자 될 자격이 없다는 걸 증명하려고 했어. 내 아내를 무너뜨리면 너도 자연스럽게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어. 말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이용한 거니? 엄마 걱정하는 척하면서 나를 앞세워서 며느리를 괴롭힌 거야? 지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말자는 비틀거리며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내가 뭘 한 거지? 착한 며느리를. 수진이 말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님. 말자는 고개를 들어 수진을 봤어요. 눈에는 죄책감과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수진 씨,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상민이가 걱정돼서. 알아요, 어머님. 수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어머님은 아들을 지키고 싶으셨던 거죠. 나쁜 엄마가 아니에요. 다만 잘못된 정보를 믿으셨을 뿐이에요. 하지만 나는
너한테 그렇게 심한 말을. 말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지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다 지나간 일입니다. 진실이 밝혀졌으니까요. 권 회장이 지혜를 쳐다봤습니다. 지혜, 오늘부로 너는 권그룹 이사직에서 해임한다. 그리고 법적 책임도 물을 것이다. 아빠, 내 딸이지만 법은 지켜야 해. 너는 뇌물공여, 위증교사, 명예훼손, 여러 죄를 저질렀어. 지혜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얼굴을 가렸어요. 회장은 수진에게 다가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진 씨, 이 집안을 대표해서 사과하네. 자네가 받은 상처를 어떻게 보상해야 할지. 회장님, 고개 드세요. 수진이 황급히 회장을 일으켰습니다. 저는 다만 제 결백이 밝혀진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상민이 수진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수진아, 미안해. 내가 너를 의심했어. 제일 믿어줬어야 할 사람이 날 의심했어. 상민은 수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용서해줘. 그리고 다시 내 곁으로 돌아와줘. 이제는 내가 당신을 지킬게. 약속할게. 수진은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손을 내밀었어요. 상민은 그 손을 꽉 잡고 일어섰습니다. 진실이 드러난 회의실에는 묵직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수진은 느낄 수 있었어요. 이제 모든 게 달라질 거라는 걸요. 2주 후 수진의 커피숍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입구에는 권그룹사회 공헌재단 협력 카페라는 간판이 걸렸고 내부는 더욱 깔끔하고 현대적으로 리모델링되어 있었어요. 억울한 누명이 벗겨지고 영업정지도 취소됐죠. 오픈 첫날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로 북적였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돌아왔고 소문을 듣고 찾아온 새 손님들도 많았어요. 사장님, 진짜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일 겪으셨다면서요? 단골 할머니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수지는 밝게 웃었어요. 네, 이제 다 지나간 일이에요. 덕분에 이렇게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됐어요. 역시 착하게 살면 복이 온다니까요. 사장님 같은 분은 꼭 잘 되셔야 해요. 수지는 따뜻한 라떼를 건네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카운터 뒤에서 서준이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사장님, 오늘 매출 대박 날 것 같은데요? 그러게. 다들 고마워서 어떡하지?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예상치 못한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 권말자였어요. 수지는 잠시 놀랐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다가갔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오셨어요? 며느라기. 아니, 수진아. 말자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며느라기라는 딱딱한 호칭 대신 이름을 부른 건 처음이었어요.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네, 저쪽 자리로 가시죠. 두 사람은 조용한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말자는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이거 받아줄래? 수진이 상자를 열자 안에는 고급스러운 비치 팔찌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게 우리 시집 대대로 내려오는 거야. 큰 며느리한테 주는 거지. 말자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수진아, 나 정말 미안해. 그동안 너한테 너무 심했어. 지혜한테 속아서 그랬다고 변명하고 싶지 않아. 그건 내 잘못이야. 며느리를 제대로 보지 못한 게 시어미로서 자격이 없었어. 어머님, 너는 3년 동안 정말 잘해줬어. 명절 때마다 새벽부터 음식 준비하고 내가 아플 때 병원에 데려다 주고 다 알고 있었어. 근데 나는 왜 그랬을까? 왜 인정하지 못했을까? 말자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사실은 말이야. 너무 완벽해서 그랬던 것 같아. 너는 착하고 성실하고 예쁘고 내 아들한테 넘치는 사람이야. 그게 오히려 불안했어. 언젠가 내가 우리 상민이를 떠날까봐. 어머님,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수진이 말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상민 씨를 진심으로 사랑해요. 그리고 이 집안의 며느리로서 최선을 다할 거예요.
어머님만 받아주신다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말자는 수진을 끌어안았습니다. 처음으로 진심 어린 포옹이었어요. 수진도 시어머니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또 열렸습니다. 남편 상민이 들어왔어요. 손에는 큰 꽃다발을 들고 있었죠. 엄마, 엄마도 여기 있었어? 응, 며느리 보러 왔지. 너도 왔구나. 상민은 수진에게 다가와 꽃을 건넸습니다. 재오픈 축하해, 여보. 이제 우리 가게 완전 핫플레이스 되는 거 아니야? 핫플레이스는 무슨? 수진이 웃자 상민도 따라 웃었어요. 근데 진짜 대박이네. SNS 보니까 벌써 후기 엄청 올라오던데? 권그룹 며느리가 운영하는 가게, 재벌집 며느리의 인생 역전 스토리 이런 거. 여보, 그만해. 부끄러워. 뭐가 부끄러워? 당당하게 살아. 우리 와이프 짱인데. 말자가 두 사람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너희 둘 정말 잘 어울린다. 내가 눈이 멀었었나 봐. 그날 저녁 권 회장 저택에서는 가족 저녁 식사가 열렸습니다. 오랜만에 모인 자리였지만 분위기는 전과 달랐어요. 더 따뜻하고 더 편안했죠. 식사 도중 권 회장이 말했습니다. 다들 들으시오. 오늘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이 났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회장에게 쏠렸어요. 상민이를 정식 후계자로 지명하기로 했습니다. 축하해, 상민아. 말자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상민은 멋쩍게 웃으며 아버지를 봤어요. 아버지, 저 사실 확신이 없어요. 제가 정말 잘할 수 있을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 회장이 수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옆에 있잖아. 이 사람처럼 성실하고 꿋꿋한 사람이 곁에 있으면 자네는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어. 수진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회장님, 과찬이세요. 과찬이 아니야. 자네는 이미 증명했어. 가장 힘든 순간에도 무너지지 않고 진실을 끝까지 지켰잖나. 그게 진짜 리더의 자질이지.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수진과 상민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여보, 너무 피곤하지? 오늘 하루 종일 가게에서 일하고. 괜찮아. 행복한 피곤함이야. 수진은 상민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여보, 우리 앞으로 어떻게 될까? 뭐가? 우리 인생. 앞으로 또 힘든 일 생기지 않을까? 상민이 수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힘든 일은 또 생기겠지. 인생이 원래 그런 거잖아. 근데 이제는 달라. 우리 둘이 함께니까. 그리고 상민은 수진을 바라봤어요. 나는 이제 알아. 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다시는 의심하지 않을 거야. 약속해. 나도 약속할게.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함께 이겨내자.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며칠 후 수진은 요양병원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신우이 지혜였어요. 지혜는 법적 처벌을 받고 사회봉사 명령을 받은 상태였죠. 수진 씨, 나예요. 네, 언니. 미안해. 진심으로 미안해. 내가 정말 미쳤었나 봐. 욕심에 눈이 멀어서. 지혜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용서는 못 봐라. 다만 미안하다는 말은 꼭 하고 싶었어. 알아요, 언니. 저도 언니가 왜 그랬는지 이해해요. 욕심이 나쁜 건 아니에요. 다만 방법이 잘못됐을 뿐이죠. 고마워. 너 같은 사람이 우리 집안에 있어서. 다행이야. 전화를 끊은 수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맑고 푸르렀어요. 지난 몇 주간의 폭풍 같은 시간들이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수지는 깨달았어요. 상속보다 중요한 건, 돈보다 중요한 건 결국 사람이라는 거요. 진실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는 것. 그게 가장 소중한 상속이라는 걸 말이에요. 100억보다 소중한 거. 이제 알아. 수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커피숍으로 향했어요. 오늘도 수진을 기다리는 손님들이 있었고 수진의 따뜻한 미소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 그것이 수진이 선택한 삶이었고, 그것이 수진에게 가장 값진 상속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재벌 시어머니가 5억을 던지며 이혼을 강요했지만 며느리는 끝까지 진실과 사랑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진실이 밝혀졌고 시어머니는 며느리 앞에 무릎을 꿇었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면 뭘까요? 첫째, 착하게 사는 것은 절대 손해가 아닙니다. 당장은 힘들고 억울할 수 있지만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빛을 봅니다. 둘째,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랑, 신뢰, 가족. 이런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가치죠. 셋째, 시험하지 마세요. 사람을 시험하면 관계가 무너집니다. 믿음은 시험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함께 쌓아가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그리고 감동받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이런 감동적이고 교훈적인 이야기들을 매주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하나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되거든요.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그래야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도 부탁드려요. 저도 시댁 때문에 힘들었어요. 며느리가 정말 대단하네요. 다음 이야기 기대됩니다. 등등.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댓글 하나하나 다 읽고 있습니다.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시댁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에게,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고 싶은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은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로 준비했어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따뜻한 시간 보내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